네, 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휴라서 평소보다는 좀 가벼운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제가 이 표를 보고 좀 느낀 거거든요. 이 이 표가 뭐냐면은 위고비랑 마운저로 매출 비중 추이예요. 이게 상당히 좀 엄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 점유율인데 25년 7월 즉 작년 1년 전만 해도 위고비가 그냥 싹쓸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마운자로가 거의 86.7, 위고비는 고작 13.2, 고작 1년 새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위고비가 사라지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 과거 추이를 보면 좀 더 잔인해요. 이 마운자로가 출시 이후에 딱 추이인데 계속 줄어들죠, 위고비는. 이 달별 수치입니다, 달별 수치. 근데 마운자로는 무섭게 올라오죠. 와, 이 뭐 출시 1년 차에 이런 괴물 같은 속도라니. 어쨌든 이런 괴물 같은 수치를 보니까 진짜 마운자로가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참 페트론을 투자해야 될 이유 중 하나인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아, 이 표를 보고 일라이 릴리는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어떤 걸 보고 과연 느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보려고 해요. 제목은 '사람들은 마운자로 중이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어 거창하게 말하자면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 이렇게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별 내용 뭐 되게 좀 가벼운 내용이고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 이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번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 인스타예요, 인스타. 연예인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포스팅한 건데 여기 보면은 아 네. 여기 진짜 마운저로 맞아야 하나."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 비만약 맞아야 하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원자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되게 좀 다른 바이오 의약품이랑은 되게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비만약은 그래서 좀 소비재적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일반 의약품이나 치료제는 저희가 보통 "진통제 먹었어." 나 어제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항생제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만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 위고비 맞았어? 너 마흔자로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만약 맞았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좀 대부분 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상품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전 의약품이랑은 되게 좀 대비되는 게 저희가 뭐 항생제 먹었다 할 때 뭐 "독시사이클린 맞았어."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나 항생제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비만약은 이렇게 되게 좀 소비재적 특성, 브랜드 이름으로 그거를 말해 버리는, 되게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물론 효능과 부작용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약품이니까. 근데 이런 브랜드 가치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를 계속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돼 버리면 이걸 정품으로 인식해 버려요. 그 각인이 곧 정품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톡스가 그 증거인데 사람들이 "나 보톡스 정품 맞을래요."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톡스를 정품이라 여긴다." 사실 지금 엘러간사에서 나온 보톡스는 지금 후속에 나온 국산 독일산보다 좀 많이 비싼데 사실 성능 차이가 거의 없대요.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보톡스를 정품이라 여기고 여전히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보톡스도 아까 비만약이랑 비슷하게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얘기 거의 안 하죠. 그냥 "보톡스 맞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게 각인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각인될수록 사람들이 그거를 아예 그냥 정품이라고 여기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마운자로 이후에 어떤 약이 나오더라도 마운자로를 비만약의 좀 정품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어 이
정품 이 브랜드 가치는 성능이 비슷해도 되게 좀 어떤 특유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톡스도 여전히 이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 국산 독일산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운자로의 점유율이 86.7%, 지금 계속해서 정품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죠. 기존에는 이 위고비였는데 위고비에서 이제 마운자로로 어 정품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마운자로가. 그래서 기사들도 보면은 비만약이 아니라 마운자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이 뭐 닭이 마운자로 맞았냐. 너무 작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기사고, 그리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그냥 서슴없이 마운자로라고 얘기해요. 유튜브 콘텐츠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 너 마운자로 맞았다." 뭐 "배가 아예 안 고프다." 뭐 "마운자로 맞으러 오셨죠?"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 또 다른 연예인들 뭐 이창호, 케이윌 역시 마운자로를 맞으며 체중을 감량했다고 밝혔다. 뭐 빠니보틀도 마운자로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점점 더 이제 대중들은 인식을 하겠죠. '아 마운자로가 비만약이구나. 마운자로 이꼬르 비만약.'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의약품이 나오더라 다른 비만 약품이 나오더라도 '아 비만약 정품 그거는 마운자로지.' 이런 게 서서히 알게 모르게 침투해 가고 있는 거죠. 마치 보톡스의 사례처럼. 그래서 명품 브랜드는 엄청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이게 엄청난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이 마운자로가 미래의 주력 제품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이 아무리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마케팅 효과가 그런 마케팅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만약은 소비재적 관점이 있으니까 릴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브랜드 파워랑 무형자산 가치를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운자로라는 브랜드를 최대한 살리고 싶어 할 거고. 그러므로 미래에도 릴리의 주력 제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릴리 뭐 차세대 비만약 나오면은 뭐 잽바운드 저거 뭐 주력으로 안 미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게 좀 제한적으로 대체할 거라고 보는 게, 사실 효능은 뭐 1-2% 더 뺀다고 해서 그게 수요가 이동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고도 비만 등 일부 타깃층에 한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외신도 기사나 이런 애널리스트들도 보면은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마운저로 파이를 거의 못 가져올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지금 효능이 상향 평준화됐고 결국 중요한 거는 부작용과 편의성이 중요하겠구나.' 근데 지금 이 레타트루타이드는 살은 1-2%더 뺄지 몰라도 부작용은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걸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마운자로가 미래에도 주력 제품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결론이고, 그리고 네, 지금 마운자로가 아무리 좀 대단한 약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좀 페인 포인트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전히 주 1회 투여고, 그리고 여기 GI 부작용이라 되어 있죠. 이건 소화기 부작용이라는 얘긴데, 어쨌든 이 소화기 부작용이 아직도 좀 있고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타이트레이션 용량 증량 과정을 거쳐야 돼서 총 6 개의 용량 그거를 순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맞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냉동 보관을 해야 돼 가지고 또 콜드 체인 비용, 또 릴리 입장에서 돈이 또 많이 들겠죠. 물론 여러 용량을 만들어내면서 또 거기서 낭비되는 주사기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 주사기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오토 인젝터 이런 게 생각보다 비싸 가지고 요런 걸 고려하면 릴리도 참 어쨌든 쓸모없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갓 스마트 대포를 입히면은 어떻게 되냐? 요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런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날개를 다는 거다. 어떤 거? 그리고 이거는 월 1회 투여,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죠. 저희 PT403 데이터 봤죠? 그리고 타이트레이션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것이다. 없거나 최소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사기도 줄일 수 있고, 또 맞는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편리하고 용량 하나 혹은 2 개면 되니까.
그리고 냉동 보관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유통 비용도 상당히 절감돼서 이건 릴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릴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월 1회 스마트 대포 제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모두의 어떤 니즈에 만족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 대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자로의 스마트 대포를 입히면은 진짜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브랜드 파워 유지, 투여 편의성 개선, 효능 부작용 편의성 모두 개선, 그리고 프리미엄 포지션 유지. 그래서 결론, 일라이 릴리는 웹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요게 최종 결론입니다. 까지가 제 PPT 내용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게 좀 다른 약들이랑 되게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사실 효능이 장땡이에요, 진짜. 효능이 장땡이고, 만약에 효능이 좀 더 좋은 약이 나타나면은 그 항암 가이드라인에 대체가 돼요. 그래서 뭐 브랜드 파워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그냥 효능만 좋으면 바로 대체되는데, 비만약은 결국 이 소비자의 니즈도 되게 중요한 거라 가지고 이런 이때까지 없었던 이 정품, 무형가치 브랜드 파워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없었던 그런 좀 특이한 현상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일라이 릴리가 페트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문화적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 요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사실 일라이 릴리가 펩토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많죠.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어이구 하트가 나왔네.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쪼끔 더 색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